제가 살아온 70해의 세월 동안 농사를 지으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그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논산에서 평소처럼 새벽밭에 나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배추밭이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릇푸릇하고 싱싱했던 배추잎이 하룻밤 사이에 누가 바늘로 수십 번 찔러 놓은 것처럼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을 들여다보니 구멍이 20개가 넘었고 바닥에는 시들어버린 잎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벼이벌레라는 놈들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10마리 보였던 게 오후에는 100마리가 되어 있었고 다음 날엔 그 몇 배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처음엔 농약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께 벌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니 이 농약 한 번이면 끝이라고 강력한 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안심했습니다. 뿌린 지 하루 만에 벌레들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레들이 다시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수로 배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말에 놀러온 손자가 밭에서 뛰어놀다가 그 독한 농약 냄새를 맡으면 어쩌나 싶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걸 뿌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정성을 다해 쌓아온 이 농사, 혹시 여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닐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무렵 한 사람의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옆집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신 분인데 울타리 너머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덕수야, 너 그렇게 독한 약만 계속 치지 말고 옛날 할머니들이 하던 방식도 한번 써봐라. 처음엔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들 방식이라니 그게 뭔데요 하고 여쭈었더니 막걸리로 벌레 잡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중에 술 냄새만 나도 벌레들이 도망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던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제가 다시 배추밭의 웃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날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건넨 게,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마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끔찍한 벌레들과 싸워 이겨냈는지 제 모든 경험을 담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땀으로 일군 밭에서 얻은 깨달음이고 매일 아침 흙냄새 맡으며 살아온 한 농부의 진심 어린 기록입니다. 막걸리 한 병을 꺼내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어릴 적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어떻게든 이걸 살충제로 쓸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종이컵으로 막걸리 2컵, 거기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 주방 세제를 아주 조금, 딱 10ml쯤 넣었습니다. 주방 세제를 넣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세제가 기름때를 잘 잡아주듯이 이 약이 잎사귀에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내가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만든 막걸리 살충제를 분무기에 넣고 해가 막 넘어갈 무렵 배추밭에 가서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벌레가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기절초풍이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다시 몇몇 벌레들이 고개를 들이밀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시도해보자. 막걸리로 가능성이 보였으니 더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건 바로 소주였습니다.
막걸리에 반응한 벌레들이 술 냄새에 민감하다면 소주도 분명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에 남아있던 소주 한 병을 물 1리터와 섞어서 또 한 번 분무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해질 무렵 바람이 잠잠할 때 조용히 뿌렸습니다.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다음 날 해 뜨자마자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잎사귀 여기저기서 벌레들이 비틀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살면서 벌레가 술에 취한 걸 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광경은 정말 신기했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쯤 되니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도 효과가 있다면 식초는 어떨까? 어릴 적에 어머니가 냉장고 청소할 때 식초를 쓰면 벌레가 안 온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빙초산을 20ml 정도 물에 타서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조금 섞어봤죠. 그런데 이번 실험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초산이 너무 진하다 보니 몇몇 배추잎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알았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양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농사가 기술이 아니라 감이라는 말, 그날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게 은행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은행을 삶아서 그 물을 마당에 뿌리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개미며 바퀴벌레가 싹 사라졌던 기억이 났죠. 그래서 저도 직접 은행 열매를 줍고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날 정도로 삶아봤습니다. 그리고 물로 식혀서 분무기에 담아 조심스레 뿌렸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에 사람인 저도 코를 틀어막을 지경이었으니까 벌레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은행 삶은 물을 뿌리자 벌레들이 도망치듯 잎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되는구나. 하지만 이 모든 실험을 하면서도 하나의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 재료들만으로는 과연 완벽한 해결이 가능할까? 며칠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비가 오면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가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간 날은 유난히 흐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마음도 그날의 날씨처럼 무거웠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 상담실에 앉았을 때 김지도사님이라는 분이 조용히 다가와 앉으시더니 제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상황을 쭉 말씀드리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수 어르신, 이번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때 지도사님이 꺼낸 이름이 바로 BT 박사와 해충 박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박사라니, 농약 이름치곤 꽤 유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나온 유기농 자재, 즉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벌레를 잡는 전문적인 방식이었던 겁니다. 지도사님은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섭식독,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안에 있는 유익균이 벌레 몸속에서 작용해서 죽게 되는 방식. 둘째는 접촉, 약 성분이 벌레의 몸에 닿는 순간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먹어서 죽는 BT 박사, 닿아서 죽는 해충 박사, 이 두 개를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지도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날 저는 두 제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통에 BT 박사 20ml, 해충 박사 20ml를 넣고 500배로 희석해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지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벌레가 별로 없을 땐 1000배 희석해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시간, 저는 배추밭을 천천히 걸으며 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잎 위에 달라붙어 있던 벌레들이 30분도 안 되어 하나둘 말라가더니 마치 종이 조각처럼 바삭하게 굳어져 있었고, 느릿느릿 기어다니던 달팽이들도 축 늘어져 바닥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배추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없고 구멍 하나 없이 잎이 번들번들하게 윤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밭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되자 벌레가 몇 마리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도사님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벌레는 끈질기고 땅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벌레 퇴치의 날로 정하자. 그리고 매주 약을 바꿔가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엔 막걸리 살충제, 둘째 주엔 유기농 자재조합, 셋째 주엔 소주나 은행물.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전략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벌레들이 약에 익숙해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약을 매년 다르게 먹듯이 벌레도 같은 약에 계속 노출되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제 밭은 점점 더 튼튼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놀랄 만큼 깨끗하고 건강한 배추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밭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슨 약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돌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분무기를 챙겨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저에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배추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잎사귀를 살펴보며 오늘은 어떤 놈들이 왔나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빛깔이 좋은 잎을 보면 속으로 잘 자랐다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느낀 건 벌레와의 싸움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엔 다시 점검하고, 햇살이 강한 날엔 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벌레가 알을 낳지 않았는지 잎 뒷면을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저에겐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의 작은 비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약의 변화를 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같은 약을 계속 쓰다 보면 벌레들이 그 성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같은 약을 먹다 보면 듣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주차엔 막걸리, 2주차엔 소주나 식초, 3주차엔 유기농 자재, 이렇게 돌려가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벌레들이 적응할 틈 없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관리하는 농부는 거의 없었기에 이웃들이 제 밭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덕수야,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냐? 너 혼자만 배추가 저렇게 단단하고 깨끗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정성을 쏟은 것뿐이야.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수확을 안겨주는 거죠. 지금 저희 밭 배추는 손으로 눌러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잎은 짙은 초록색의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벌레 구멍 하나 없이 말끔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 깊이 뿌듯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안심하고 밭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비법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을 밟고 햇살 속에서 땀 흘리며 매일같이 밭에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면서 얻은 저만의 진짜 경험입니다. 처음엔 막걸리 한 병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유기농 자재까지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막걸리 한 병부터 꺼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치 막걸리 살충제, 율소주나 식초 희석액, 은행 삶은 물, 유기농 자재 BT 박사, 해충 박사, 그리고 매주 벌레 퇴치의 날을 정해서 꾸준히 관리, 이 순서대로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잘 통했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거나 농사를 짓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밤잠 설쳐가며 벌레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께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화려한 약보다 중요한 건 그 작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번 가을 튼튼하고 건강한 수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흙과 함께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